중국 항저우의 밤은 그 어느 도시보다 화려하고 또 잔혹할 만큼 이중적입니다. 도시의 중심 서우 옆에 우뚝 솟은 은퇴 국제 빌딩. 그곳 28층 통유리 창가에는 오늘도 성공한 사람들의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걸친 여자들이 붉은 와인 잔을 흔들며 새로 나온 에르메스 한정판 가방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녀들의 웃음소리는 우아하고 그 아래 주차장에는 마세라티와 벤틀리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죠. 차 열쇠마다 달린 까르띠에 키링이 번쩍이는 그곳은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바로 옆 단교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셀카봉을 들고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호수와 멀리 보이는 뇌봉탑을 배경으로 행복한 추억을 남기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화려한 남산로를 따라 조금만 더 걸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세련된 카페와 예술적인 갤러리들을 지나 도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성중촌, 즉 도심 속 빈민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항저우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옆으로 몸을 비틀어야 지나갈 수 있는 좁디좁은 골목. 페인트가 벗겨져 검게 썩어가는 붉은 벽돌들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고 바닥에는 언제 생겼는지 모를 무릉덩이가 썩은 냄새를 풍기며 고여 있습니다. 어제 버린 음식물 쓰레기와 오수가 뒤섞인 그 웅덩이 위로 머리 위 전선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하늘을 가리고 있죠. 낡아빠진 에어컨 실외기들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덜덜거리는 소음을 내며 시커먼 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바로 그 악취나고 음습한 골목 구석에 한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슈란.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목에는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7자리 숫자의 비취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 찬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가 하고 있는 행동은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석탄 가루가 잔뜩 묻은 더러운 헝겊 조각을 집어들더니 그것을 자신의 얼굴에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고운 이마에 검댕을 바르고 기품 있던 광대뼈를 시커멓게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턱 밑까지 꼼꼼하게 더러움을 입힙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셀카 모드를 켜고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비춰봅니다. 혹시라도 귀티가 흐르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고생 안 해본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지 매서운 눈으로 확인합니다. 마치 평생을 길바닥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노인처럼 보일 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위장이 끝났다고 판단한 그녀는 입고 있던 800만 원짜리 막스마라 코트를 벗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접어 옆에 놓인 검은색 칠가방 안에 넣습니다. 그러고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뱀가죽 자루에서 옷 한 벌을 꺼냅니다. 도대체 어느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는지 알 수 없는 기름때와 기워낸 자국으로 얼룩진 솜 누빔 옷입니다. 솜의 끝은 닳아서 실밥이 터져 있고 옷 전체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장슈라는 눈을 질끈 감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그 차갑고 거친 옷을 몸에 걸칩니다. 까끌까끌한 감촉이 살에 닿자 저절로 몸이 부르르 떨려옵니다. 마지막 의식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손목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비취 팔찌를 빼냅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녀에게 건네주었던 정표. 조명 아래서 보면 마치 푸른 물이 흐르는 듯한 최상급 비취입니다. 그녀는 이 보물을 더러운 헝겊으로 칭칭 감아 누빔 옷 안주머니 깊숙한 곳,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밀어넣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회장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어둠 속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장슈란의 비서 첸 실장입니다. 장슈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날 뿐입니다. 평생을 기업 총수로서 당당하게 펴고 살았던 허리를 그녀는 의도적으로 구부립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등을 굽히자 순식간에 그녀는 70대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나무 막대기 하나를 지팡이 삼아 짚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연습을 합니다. 첸 비서. 장슈란이 걸음을 멈추고 나지막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습니다.
명심해. 내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진 그 누구도 내 정체를 알아선 안 돼. 심지어 내 아들 리웨이조차도. 나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화면 속에서는 천사니 가족이니 외쳐대는 그 여자가 카메라가 꺼진 뒤에 진짜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첸 비서는 30년 넘게 상어떼 같은 비즈니스 정글을 호령해 온 여장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어두운 골목의 그림자 속으로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누추한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슈란 회장은 10년 전 남편이 남긴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해외 요양을 핑계로 은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묵묵히 외아들 리웨이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재벌 2세라는 타이틀 없이 바닥부터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는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여자. 장슈라는 직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내 아들의 곁에 설 사람이 과연 진심인지 욕망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화면을 바꿔 성중촌의 낡은 빌라 5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센서 등은 켜지다 말다를 반복하고 벽에는 하수구 뚜름, 불법 대출 같은 조잡한 스티커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리웨이가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오릅니다. 그의 손에는 동네 마트 마감 세일에서 산 찌그러진 달걀 한 판과 시들시들한 배추가 들려 있습니다. 올해 32살의 리웨이. 그는 작은 무역회사의 서류 담당 직원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집을 나서 밤 9시가 넘어야 돌아오는 고단한 살. 주말 수당을 챙기려 특근까지 마다하지 않지만 월급은 고작 150만 원 남짓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흰 셔츠는 유니클로 세일 매대에서 산 것이고 소매는 이미 달아해져 있습니다. 구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2만 원짜리 짝퉁. 뒤축은 이미 달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리웨이가 열쇠를 꺼내 녹슨 현관문을 엽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의 귀를 찌르는 하이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까꿍. 우리 이쁜이들 안녕. 언니가 오늘 보여줄 건 바로 이거야. 디올 신상 향수. 백화점 가면 이거 엄청 비싼 거 알지? 근데 오늘만 언니가 특별 공구가로 쏩니다. 좁은 거실 한가운데 리웨이의 여자친구 천샤샤가 대형 조명 링라이트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6살. 작년에 항저우의 한 성형외과에서 대출까지 받아 눈, 코, 턱을 싹 다 뜯어고친 그녀는 화면 속 자신의 얼굴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분홍색 레이스 슬립만 입은 채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리고 몸을 비틀며 애교를 떱니다. 자, 지금 바로 주문하는 선착순 100명한테는 언니가 샘플도 챙겨줄게. 어서 클릭해. 스마트폰 화면 위로 댓글들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피부에서 빛이 나요. 방금 주문했어요. 리웨이는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샤샤가 들고 있는 저 향수. 사실은 리웨이가 지난달 야근 수당을 탈탈 털어 짝퉁 시장에서 구해다 준 5만 원짜리 가품입니다. 하지만 샤샤는 방송에서 마치 자신이 백화점 VIP인 양 떠들어대고 있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루이비통 가방도 구찌 지갑도 전부 리웨이의 피 같은 돈으로 사준 어급 짝퉁들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샤샤가 방송을 하다 말고 고개를 획 돌립니다. 방금 전까지 짓고 있던 천사 같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합니다. 야, 리웨이, 너 뭐하냐? 들어오면 인기척을 해야 할 거 아냐? 깜짝 놀랐잖아. 너 때문에 방송 흐름 끊긴 거 안 보여? 빨리 부엌으로 꺼져. 화면에 잡히지 말고. 리웨이는 입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엽니다.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지쳤으니까요. 딩동. 그때 현관벨이 울립니다. 샤샤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카메라를 향해 웃음을 짓습니다. 어머, 우리 댕댕이들 잠깐만요. 누가 왔나 봐요. 택배인가? 언니가 금방 확인하고 올게. 그녀는 마이크를 끄자마자 리웨이에게 소리칩니다. 야, 멍하니 있지 말고 나가봐. 누구야 이 시간에?
리웨이는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철문이 열립니다. 문 밖에는 한 노파가 서 있습니다. 허리는 90도로 굽었고 머리카락은 빗자루처럼 헝클어져 있습니다. 얼굴은 온통 검댕과 주름투성이고 입고 있는 누더기 옷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시큼한 땀 냄새가 진동합니다. 손에는 찌그러진 페트병 몇 개가 담긴 뱀가죽 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거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리웨이는 그 노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자신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떨리는 저 눈동자, 그리고 웃을 때면 살짝 올라가는 저 입꼬리. 어머니? 리웨이의 목소리가 떨려 나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건강을 위해 해외로 요양을 떠나신다던 어머니였습니다. 매달 통화할 때면 늘 편안한 목소리로 잘 지낸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서 계신 걸까요? 장슈란이 고개를 듭니다. 탁한 눈동자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갈라진 입술을 떼며 쉰 목소리를 냅니다. 아들아, 리웨이야. 에미가 밖에서 사기를 당했다. 가진 돈 다 털리고 오갈 데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널 찾아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웨이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는 냄새나는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불효자예요. 제가 못나서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애절한 모자의 상봉 순간 거실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집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천샤샤였습니다. 코를 틀어막고 달려나온 그녀는 현관 앞에 서 있는 노파를 보고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얼굴이 혐오감으로 일그러집니다. 뭐야 저 할망구는? 야 리웨이, 너 미쳤어? 어디서 거지를 데리고 들어와. 내 방송에 냄새 다 들어가잖아. 리웨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뒤를 돌아봅니다. 샤샤야. 우리 엄마야. 사정이 생겨서 오셨어. 인사드려. 뭐? 엄마? 샤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녀는 장슈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봅니다. 흙투성이 신발, 기름때 쩐 옷, 떡진 머리. 그녀의 표정이 경악에서 순식간에 노골적인 경멸로 바뀝니다. 아니, 해외에서 요양하신다며? 부자라며? 근데 꼴이 이게 뭐야? 완전 거짓꼴이잖아. 샤샤는 곧장 거실 탁자로 달려가더니 아까 자랑하던 짝퉁 디올 향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장슈란을 향해 에프킬라를 뿌리듯 미친 듯이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칙, 칙, 칙. 아우 냄새. 아우 역겨워. 할머니, 거기 딱 서 있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세균 옮으니까. 독한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현관. 장슈라는 아무 말 없이 서서 미래의 며느리가 될 여자를 응시합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저 싸늘한 눈빛,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저 표정, 냄새를 없애겠다며 향수를 난사하는 저 무례함. 장슈라는 마음속 수첩을 꺼내 첫 번째 불합격 도장을 쾅 찍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오. 내 식구 오리다. 장슈란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샤샤는 코를 막은 채 손을 휘휘 젓습니다. 화장실 쓰시고 락스로 싹 다 청소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옷, 당장 벗어서 갖다 버려요. 아 진짜 재수없게. 그날 저녁 7시. 리웨이는 좁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돼지고기 조림을 하고 기름을 아끼지 않고 볶은 청경채, 그리고 따뜻한 계란탕까지. 비록 가난한 살림이지만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리웨이가 밥상을 거실 탁자로 옮겼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장슈란이 쭈뼛거리며 다가옵니다. 얼굴의 검댕은 씻어냈지만 옷이 없어 다시 그 냄새나는 누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장슈란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려던 찰나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하던 천샤샤가 벌떡 일어납니다. 잠깐, 스톱. 샤샤가 앞을 막아서며 소리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같이 앉아서 먹겠다고?
아, 나 비위 약한 거 몰라. 저 할머니랑 어떻게 한 상에서 밥을 먹어? 샤샤야, 엄마 씻으셨어. 너무 그러지 마. 리웨이가 애원하듯 말합니다. 씻긴 뭐가 씻어? 그 옷 그대로 입고 있잖아. 저 옷에 벼룩이랑 빈대가 얼마나 많겠어? 난 절대 안 돼. 정 먹고 싶으면 따로 먹든가. 샤샤는 신경질적으로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싱크대 밑을 뒤적거리더니 구석에 처박혀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 하나를 꺼냅니다. 그건 2달 전 샤샤가 잠시 키우다 귀찮다고 갖다 버린 강아지가 쓰던 개밥 그릇입니다. 그릇 옆면에는 귀여운 강아지 발바닥 그림이 선명하게 박혀 있죠. 샤샤는 그 개밥 그릇에 찬밥 한 덩이를 툭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는 먹다 남은 반찬 찌꺼기를 대충 긁어 담습니다. 자, 아줌마. 여기서 드세요. 샤샤는 거실 구석 차가운 맨바닥에 그릇을 툭 던집니다. 챙그랑. 쇠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립니다. 우리랑 겸상할 레벨은 아니시잖아요. 흘리지 말고 드세요. 바닥 닦기 귀찮으니까. 순간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리웨이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떱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어머니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수 없어 입술을 깨뭅니다. 그때 장슈란이 움직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차가운 바닥에 앉습니다. 한때 국가주석과 만찬을 즐기던 그녀가,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며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그녀가 며느리가 던져준 개밥 그릇을 그 떨리는 손으로 집어듭니다. 어머니, 드시지 마세요. 제발. 리웨이가 울먹입니다. 아니다, 아들아. 배가 고프니 이것도 꿀맛이구나. 장슈라는 아들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식어버린 밥알을 입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모래알처럼 까끌거리는 밥알. 하지만 그녀는 씹고 또 씹습니다. 며느리의 이 모욕을, 이 치욕을 뼛속 깊이 새기겠다는 듯이. 그 모습을 보며 천샤샤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킬킬거리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적습니다. 우리 집에 거지 들어옴 키읔키읔 개밥 그릇에 밥 주니까 잘 처먹네. 완전 개 같아. 그날 이후 장슈란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천샤샤는 장슈란을 철저하게 하녀로 부려먹었습니다. 리웨이가 출근하고 나면 그녀의 본색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어이 할망구. 화장실 변기에 때 꼈잖아. 칫솔로 빡빡 문질러. 야,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진 거 안 보여? 눈이 멀었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가장 끔찍했던 건 빨래였습니다. 어느 날 샤샤가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들고 나옵니다. 자신의 속옷과 스타킹, 레이스가 달린 옷들입니다. 아줌마, 이거 비싼 거라 세탁기 돌리면 망가져요. 손빨래 하세요. 아, 그리고 보일러 틀지 마요. 가스비 아까우니까. 찬물로 해요, 찬물로. 그날은 영하 5도의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베란다 창문 틈으로 칼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장슈라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을 넣자마자 뼈마디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손등은 붉게 트다 못해 찢어졌고 감각이 없어진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며느리의 팬티를 빨고 있는 자신의 모습.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그 끝을 반드시 봐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천샤샤가 평소처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너무 속상해요 하며 가짜 눈물 연기를 시전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청소를 하던 장슈란이 실수로 카메라 앵글에 잡힌 겁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뒤에 누구야? 귀신인가? 헐, 저 거지 같은 할머니는 뭐임? 당황한 샤샤는 급히 카메라를 가리더니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는 표정을 싹 바꾸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흑흑. 여러분, 사실은요. 저 할머니 길에서 굶어 죽어가던 분인데 제가 너무 불쌍해서 집에 데려왔어요. 치매가 있으셔서 자꾸 제 물건도 훔치고 저를 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명이잖아요. 제가 참아야죠.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순식간에 채팅창은 찬양 일색으로 변합니다. 천사 샤샤 얼굴도 예쁜데 마음씨까지 오늘부터 평생 팬할게요. 후원금이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샤샤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카메라 앵글 밖에서 장슈란을 향해 주먹을 쥐고 목을 긋는 신용을 합니다. 너 이 뻥긋하면 죽어. 장슈란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라. 내가 쌓아 올린 그 거짓의 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곧 보여줄 테니까. 시간은 흘러 일주일 뒤 천샤샤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리웨이를 쥐잡듯이 닥달해 사고를 칩니다. 리웨이, 나 이번 생일은 무조건 서호 국빈관에서 할 거야. 뭐? 국빈관? 거기 대관료가 얼만지 알아? 하룻밤에 2천만 원이야. 내 연봉의 절반이라고. 그래서 뭐? 못 해주겠다고? 내 친구들은 남친한테 포르쉐 받고 아파트 받는데 넌 고작 파티 하나 못 해줘? 그럴 거면 헤어져. 결국 리웨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 3장을 돌려막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씁니다. 그렇게 마련된 항저우 최고급 호텔 서호 국빈관의 잠이올. 생일 파티 당일 밤.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바닥에는 페르시아산 양탄자가 깔려 있습니다. 샴페인 타워가 3층 높이로 쌓여 있고 뷔페 테이블에는 랍스터와 캐비아, 푸아그라가 넘쳐납니다. 천샤샤는 렌털숍에서 빌린 샤넬 오트 쿠티르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스와로브스키 짝퉁 목걸이를 건 채 파티의 주인공처럼 서 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온갖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샴페인을 마시며 서로의 가짜 명품을 칭찬하고 허세를 부리기에 바쁩니다. 어머 샤샤야, 너 진짜 성공했구나. 남친이 능력 좋은가 봐. 그럼 우리 오빠가 나한테 죽고 못 살잖아. 이거 다 오빠가 준비해 준 거야. 샤샤는 콧대를 높이며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구석에서 빗독촉 문자를 받고 있는 리웨이의 속타는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장슈란이 들어옵니다. 여전히 그 냄새나는 누빔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손에는 신문지로 싼 뭉치 하나를 소중하게 들고 있습니다. 입구에 경비원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는 묘한 기백으로 그들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리웨이가 놀라 다가갑니다. 샤샤야 생일 축하한다. 장슈란이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음악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 꾀죄죄한 노인에게 집중됩니다. 샤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당신이 여기를 어디라고 와? 미쳤어? 당장 안 나가? 쪽팔리게 진짜. 선물을 주러 왔다. 며느리 생일인데 빈손으로 올 수야 없지. 장슈라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 꾸러미를 풉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침침한 눈을 비비며 한 땀 한 땀 직접 수놓은 비단 숄이 들어있습니다. 최고급 비단 위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연꽃.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다. 항저우에 연꽃을 수놓았어. 부디 받아주렴. 샤샤는 그 숄을 엄지와 검지 끝으로 집어듭니다. 마치 더러운 걸레를 짚는 듯한 손동작입니다. 그리고는 콧방귀를 낍니다. 하, 이따위 걸레 쪼가리를 선물이라고 가져왔어? 냄새나게. 내 격 떨어지게 진짜. 거지 같은 게 눈치도 없이. 샤샤는 그 자리에서 숄을 구겨 바로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툭. 아름다운 연꽃이 랍스터 껍데기와 먹다 남은 케이크 위로 떨어집니다. 경비원. 뭐해요? 이거지 할망구 안 끌어내고. 내 파티 다 망쳤잖아. 순간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준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다니. 리웨이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어머니의 정성을, 그 짓밟힌 마음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벌레를 보듯 어머니를 쳐다보는 샤샤의 도끼 어린 얼굴을 봅니다. 그 순간 리웨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인내심,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모든 감정들이 순식간에 증오로 바뀝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붉은색 와인 잔을 집어듭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는 성큼성큼 샤샤에게 다가갑니다. 오빠 뭐 하려고? 표정이 왜 그래? 촥 마이너스. 붉은 와인이 허공을 가르며 천샤샤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공들여 한 화장이 붉은색으로 얼룩지고 가짜 속눈썹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얀 샤넬 드레스가 핏빛 와인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연 회장은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깍! 미쳤어. 어머 어떡해. 리웨이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칩니다.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엄마 부르지 마. 내가 널 사랑한 게 죄지. 너랑은 끝이야. 야, 리웨이. 내가 돌았구나. 감히 나한테? 너 거지랑 살고 싶어서 환장했니? 그래, 잘 됐어. 너 같은 무능력한 놈 나도 필요 없어. 당장 저 할망구 데리고 꺼져. 샤샤가 악을 쓰며 리웨이의 뺨을 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연 회장의 거대한 정문이 활짝 열립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10명이 일렬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붉은 카펫을 따라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그 위압감이 어찌나 대단한지 소란스럽던 연 회장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그들은 샤샤를 지나칩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리웨이도 지나칩니다. 그들이 멈춰 선 곳은 바로 쓰레기통 옆에 서 있는 거짓골의 장슈란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10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우렁차게 외칩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높은 천장을 때리고 메아리칩니다. 샤샤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뉴스에서 보던 서우 국빈관 총지배인이잖아. 그리고 그 옆은 진슈그룹의 법무이사? 장슈란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니다. 흐릿하던 눈빛이 매섭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냄새나는 누비못을 훌렁 벗어 바닥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금실로 봉황이 수놓아진 눈부시게 아름다운 짙은 남색 치파오가 드러납니다. 조명을 받은 치파오의 실크가 물결처럼 빛납니다. 비서가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목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비취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머리에 꽂혀있던 낡은 실핀을 뽑자 은발이 우아하게 흘러내리며 그녀의 기품을 더해줍니다. 더 이상 개밥 그릇에 밥을 먹던 거지는 없습니다. 그곳엔 중국 재계 서열 10위 거대 기업 진슈그룹의 장슈란 회장만이 서 있을 뿐입니다. 회장님? 샤샤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립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슈라는 차가운 눈으로 샤샤를 내려다봅니다. 마치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보듯 감정 없는 눈빛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천샤샤, 너는 내 아들의 여자가 될 자격이 없다. 아니, 사람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나는 내 아들이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는 건 허락할 수 있어도 인성이 썩어 빠진 여자와 결혼하는 건 결코 허락할 수 없다. 장슈란이 손가락을 딱 튕깁니다. 그러자 무대 뒤에 있던 300인치 대형 스크린이 켜집니다. 치지직거리는 화면 속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샤샤가 장슈란에게 개밥 그릇을 던져주는 장면, 찬물에 빨래를 시키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 방송을 위해 거짓말을 하며 할머니를 때리는 신용을 하는 장면들이 고화질 CCTV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그리고 거대하게 재생됩니다. 어머 세상에. 저 여자 진짜 악마네. 와, 소름 돋아. 저게 사람이야? 아까는 천사니 뭐니 하더니 다 쇼였어. 하객들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샤샤를 향해 터집니다. 샤샤는 얼굴을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녀의 위선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입니다. 회장님,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리웨이 오빠 진짜 사랑해요. 샤샤가 엎드려 기어가 장슈란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애원합니다.
하지만 장슈라는 더러운 오물을 털어내듯 발을 뺍니다. 기회는 이미 줬다. 수없이 줬어. 하지만 너는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지. 내 변호인단이 너를 사기, 노인 학대,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할 거다. 그리고 항저우 바닥, 아니 중국 전역의 모든 방송계에서 너를 영구 퇴출시킬 것이다. 다시는 내 그 가식적인 얼굴을 화면에서 볼 일은 없을 거다. 경호원들이 울부짖는 샤샤를 짐짝처럼 들어올립니다. 안 돼. 이거나. 오빠. 리웨이 오빠 살려줘. 그녀의 비명소리는 굳게 닫히는 연회장 문 뒤로 사라집니다. 장슈란이 몸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아들 리웨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널 속였어. 하지만 엄마는 확인해야 했단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너의 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너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지. 리웨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의 서름,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어머니를 고생시켰어요. 다시는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안 할게요. 장슈라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그래,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 하지만 사람의 품격은 영원한 거란다. 내 아들이 그런 가짜에 속지 않고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남자가 되어서 엄마는 기쁘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꾸나.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니까. 모든 소동이 끝나고 계절이 바뀐 석 달 뒤. 서호의 호숫가 수제방죽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말끔한 이탈리아 슈트를 입은 듬직한 리웨이와 우아한 치파오 차림의 장슈란이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호수 물결은 금빛으로 반짝이고 멀리 뇌봉탑의 실루엣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어머니, 다음번에는 여자친구 데려오면 그냥 처음부터 회장님이라고 밝히세요. 또 거지 분장하시면 제 심장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리웨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장슈란이 소녀처럼 까르르 웃습니다. 왜? 나는 꽤 재밌었는데? 그래도 다음번엔 좀 더 고상한 역할을 해보마. 청소부 아주머니 정도? 에이, 어머니도 참.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서호의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진실은 언제나 차가운 바닥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말이죠. 항저우의 밤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진짜 보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가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당신의 배경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당신 그 자체를 사랑하나요? 지금까지 서호의 진실이었습니다.